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청라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전기차 배터리는 또 무엇을 써야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전문가 모시고 전기차 안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짚어보죠.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관련 정보부처랑 회의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예. 오늘은 행안부랑 하고 아, 왔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왔고요. 아하, 예. 국회와 각 정부 부처에서 찾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만큼 아니요, 뭐 제가 전문가라서 하기보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인 거죠. 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 지난 청라 지역 전기차 화재 사건 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고, 화재의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정확한 원인은 뭔가요? 아직 사실 이게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배터리 화재인 건 확실하고, 예, 그 배터리가 가만히 있다 불이 났으니까 예. 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성냥을 던져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의 불량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그 전기차가 화재가 났던 것이고, 그 화재로 인해서 옆에 있던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또 화재가 더 커졌던 그런 사건인 거죠.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못했다. 네. 그럼 되게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막 폭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저희 아파트에도 지하에 세운 전기차 위로 올려주세요 안내문도 막 붙어 있거든요. 그게 참 요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불이 나는 거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활발 타지 막 않아.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작년에도 LH에서 음. 실제 전기차를 가져다 두고 네. 불을 냈어요. 그런 예. 실험 여러 번 반복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인접한 차들을 두고 얘가 불이 이제 전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좀 검증을 했었는데 예.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동작을 하면 실제로 음. 전이가 안 됩니다. 옆에 차량으로. 예. 음.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는 그 배터리가 무슨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예. 적어도 이제 화재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배터리의 전기차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내연기관차여도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을 때는 사실 같은 상황이 있었죠.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예, 박 실장님. 제가 지난번 저도 이제 전기차를 최근에 구입했는데 예. 사실 논란이 많으니까 아, 저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주 전에 구입했습니다. 예. 2주 전에 이제 인도가 됐죠. 인도가 네. 됐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전에 천안 주상복합에서 음. 출장 세차 차량에 가스통에 폭발돼서 그때도 차량이 수백 대가 불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스프링클러의 문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이 크게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옆으로 번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청라 화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열폭주 현상 때문에 끄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방지하는데 난이도가 높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전기차가 지금 60만 대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예. 차량 제조업체든지 또는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저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제조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해요. 예. 그게 이제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조금 근본적인 부분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라는 게 그 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불이 나는 건데 예. 이거를 꽁꽁 감싸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소화약제를 어떤 배터리에 특화된 소화약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게 소화약제의 문제라기보다 침투의 문제예요. 침투.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약제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타강사를 붙여놔도 학생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리 일타강사를 붙여놔도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약제가 침투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예. 전기차라는 특성상 굉장히 꽁꽁 감싸져 있는 기밀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약제가 좋아봐야 못 끄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은 그냥 물을 뿌려서 이 온도가 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소위 그 열폭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소방의 뭐 1차적인 대응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쟁점은 어느 배터리 사냐. 뭐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였다. 뭐 그 벤츠가 최고급 전기차인데 네. 왜 중국산 배터리를 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충전이 과다하게 완벽하게 100% 충전이 돼서 과충전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느 배터리 회사인가? 이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는 있죠. 우리가 네. 음식을 먹을 때도 원산지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별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맞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기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원산지가 그러면은 국산이면 소고기가 국산 한우지만 이게 뭐 상해도 먹어도 되는 거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전한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내는 거와 그리고 이게 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산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실효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저는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물론 조금 불식을 시킬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산이면 다 안전하냐 하면 음. 사실 국산 배터리도 불 많이 났거든요. 음. 모든 지금 뭐 3개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니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누구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들이라서 우리가 음. 전기차 화재를 이번에 처음 접한 게 아니잖아요. 음흠. 그래서 앞에서 많이 났던 전기차의 화재 대부분은 음. 국산 배터리예요, 사실. 근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네. 지상 주차장에 지상에서 이런 전기차 화재도 그동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하 주차장이었어서 더 피해가 커진 건가요? 지하도 많이 났습니다. 지하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 번 났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조용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번에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음. 스프링클러 같은 게 동작을 했거나 음. 한 그런 어떤 운과 시스템의 조화로 인해서 예. 다행히 이제 큰 사고로 가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지하 주차장 사고는 혼자 곧 타고 말았죠. 혼자 타고 말고 주변에 피해난. 아니 제가 왜 여쭙냐면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을 안 맞아요. 만들거든요. 다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지하 주차장에 막 넣지 마라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난감할 차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주차를 못 해. 예,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 그렇죠. 지하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포비아가 형성돼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과 별개로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것도 뭐 사실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전제는 내연기관 차도 역시 화재 발생한 적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내연기관 차도 지하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전체 숫자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100대 중에 비율과 전기차 100대 중에 화재 발생하는 차의 숫자와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통계를 짓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른데요. 예. 사실상 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거의 아. 만 대당 한 대 정도 둘 다? 불이 난다고 하고요. 내연기관 전기차 예. 모두 만 대당 한 대. 이걸 또 내연기관도 가령 디젤과 휘발유로 나눠서 하면 디젤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집계는 사실상 뭐가 더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어허. 결국 이제 불이 났을 때 양태가 전기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제 화재 진압 측면에서 좀 더 어렵다. 하지만 이제 확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전기차기 때문에 무조건 나빠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저도 이제 예. 전기차를 계약을 하고 인도받는 과정에 청라 화재가 났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잘 샀다. 찾아보고 예. 가까운 사람이 절대 사지 말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많이 가까운 찾아보고 사람.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 궁금한 거는 배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7, 80, 100kW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열폭주가 나서 터졌다. 불이 났다. 그럼 이 폭발이 되는 게 엄청나게 강한가요? 아니면 차 정도 배터리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 차 한 대 정도의 불이 나는 정도인지 옆으로 바로 불이 붙을 정도의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셀이 한 수백 개가 있거든요. 예. 배터리 셀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예. 문제가 되는 게. 예. 그럼 이제 그게 터지면서 그 열기가 옆으로 전이 되면서 자꾸 불이 확산되는 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크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폭탄처럼 빵 터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크기 자체가 뭐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이러진 않은데 다만 용량이 크면 그만큼 이제 탈 게 많으니까 끄는 시간이 더 네, 걸리겠군요. 그런 시간이나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길 수는 있죠. 저도 앞서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내연기관이 10,000대당 1.6대 정도, 그다음에 전기차가 1.3대 정도인데 맞아요. 오히려 전기차가 더 적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내연기관은 사실 저희가 내연기관 차도 엄청 불이 많은데 워낙 흔한 일이어서 뉴스도 안 나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노후된 내연기관 차의 배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불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피해 차량도 많고, 근데 노후 차량이 많은데 전기차는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후 차량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 10년 뒤에는 이게 이제 배터리 셀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열화가 좀 되든지 그럼 많이 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불안감은 약간 있어요. 네, 네. 지금의 통계보다는 10년 뒤 통계는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후차 쪽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날 공사는 있고요. 그 결국은 이제 어제도 그 토론회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도 중지가 모아진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 셀을 뭔가를 더 잘해서 당장에 이런 사고가 절대 안 나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고체라는 말씀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불이 좀 덜 나게 하고 나도 조금 덜 타게 하는 그런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의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제조사에서는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런 시스템 그 배터리 셀 관점에서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외부에서 소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 진단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 진단.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조금 이런 배터리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배터리 사고가 나는 이제 이유가 그 안에서 배터리 셀 내부에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밖에서 만나야 돼요. 뭔가를 매개체로 해서 예. 모터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럼 괜찮은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근데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매개체가 없이.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고 터지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거 만나게 하는 애가 뭐냐면은 어떤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제 뭐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터리도 암이 걸려요? 네, 암이 걸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사람의 암과 거의 비슷하다고 유사하네. 보시면 돼요. 아. 생기면 안 되는 애인데 어. 그러니까 안 되게끔 만들 때 제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줘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되게 달라져요. 근데 이걸 제로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전자적으로 뛰어나도 절대 암이 안 걸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 제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확률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어떤 부산물이 생기지 말아야 될 게 생기면 예. 그게 계속 자랍니다. 아. 그러면서 종국에는 터져요. 근데 이게 자란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암처럼 우리가 중간에 뭔가를 캐치하고 초기에 대응할 발견할 수 수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배터리를 초음파를 해보면 그래서 배터리 실제로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배터리 건강 검진 상용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조사들은 그런 이제 초음파는 아니지만 엑스레이 같은 걸 예. 찍어봅니다. 제조할 때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그런 게 자랐는지 이런 거를 진짜 찍네요. 네, 엑스레이를. 실제로 찍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셀을 생산할 때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를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내에 있는 각 셀의 거동을 보는 겁니다. 전압 거동.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인데 이 유쾌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조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동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 이러던 애가 갑자기 오늘 좀 이상하다 하면은 걔는 뭐가 생긴 거예요. 암 걸린 거예요. 그렇죠. 암이 걸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하셔. 그러면 지금 이제 전기차들도 통계적으로 지금 불이 나잖아요. 네. 뭐 신차인데도 사실은 불이 나는 건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외부 충격이나 갑자기 이상에 의해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암세포가 자라서 암이 되고 그러듯이 오랫동안 뭔가 잘못이 누적돼서 어느 순간 그게 문제가 탁 터졌다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잡으면은 이거를 예방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청락건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한 3일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암 같은 존재가 그 3일 안에 생겼을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3일보다 더 전에 생겼을 거예요. 훨씬 더 주기가 깁니다. 예. 그러면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계속 디벨롭이 되다가 우리가 보는 거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차 앞으로 기술의 핵심은 본인의 배터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약 있다면 굉장히 더 잘 팔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뢰를 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도 그런 쪽에 대한 뭐 기술적 고민. 자신감도 아하. 최근에 이제 현기차들도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배터리 내에는 BMS라고 하는 이제 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리하는 사실 장치가 있어요. 이미 음. 얘는 조그만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모든 셀들을 쳐다보면서 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조그만 컴퓨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3D 게임을 화려하게 하기 어렵듯이 아. 그런 이제 각 셀에 아주 미세한 거동 차이나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순간적인 값들을 보고 판단하는 로직이 좀 주로 구현이 돼 있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장기적인 거동 측면에서의 분석은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클라우드로 보내고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하는 이제 소위 이걸 바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이제 바스 관련된 솔루션들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의대 출신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 의대 선생님 같이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BMS 얘기하시는 얼마 전 현대기아차가 보도자료 냈잖아요. 우리는 네. BMS라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음. 계속 지금 저는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폭발하거나 화재 날 위험이 없다라는 쪽으로 했는데 근데 그걸 모니터링하는 건 차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권지센터처럼 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청진기 몇 개 되는 그렇죠. 거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휴대용 검증기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이제 요즘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거를 막 굉장히 똑똑한 애를 넣고 CPU나 메모리도 파워풀한 걸 넣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예, 비용이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가 비싸지겠네요.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의사가 무인도에 갇혀서 환자 한 명이랑 평생 산 의사랑 환자를 많이 본 의사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죠. 비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 근데 아유, 세상에. 기술 발전이라는 예. 게 사실은 예. 어떤 사고가 있고 거기에 희생이 생겼을 때 그걸 계기로 사실은 기술이 이제 앞으로 또 조금씩 나아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도 전기 체크업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엔진 오일도 체크해서 이렇게 봐서 너무 시커매면 또 엔진 오일도 갈고 그러는 것처럼 전기차도 배터리를 그런 체크업을 무슨 엑스레이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그거를 검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면서 미리 예방할 수는 맞습니다.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예, 네. 청취자 질문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까지는 주차로 전자를 얘기를 했는데 많이 달리다가. 궁금하시고 애청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난다면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잠기니까. 네.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전기차를 탔는데 아, 그 지금 조그만 이 스튜디오 안에는 4명 중에 2명이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 유리깨는 망치를 사실 가지고 다녀요. 유리기를 막죠. 오. 이거는 근데 현실적인 문제긴 해요. 정말로 진지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이건 사실 전기차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요즘 차들이 너무 이제 스마트해지고 다 자동화가 되면서 전동화가 많이 됐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네, 디지털화돼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내연기관차는 발화가 되고도 이게 그 발화 지점에서 이런 그 이제 어떤 전기 계통으로 번져서 전기 계통이 망가질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동작을 여전히 할 수가 있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불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실 안에서 이미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탈출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망치를 다 안에 휴대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성태 실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망치가 2주 만에 없어가지고. 망치를 사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게 저는 이제 이전 타던 차가 2008년식이었는데 네. 2023년식을 이제 처음 타보니까 너무 전자장비들이 많더라고요. 오 신세계네라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 안에 뭐 하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문을 개방한다든지 전자장비가 이렇게 많은 차에 그런 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웰컴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면 의자가 뒤로 좀 빠지고 이런 신세계인데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네. 들었는데 안전에 대한 그런 오래전 것도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요? 이전기 2008년식이어서 예. 근데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좀 너무 없다는 게 약간 좀 그래요. 그 망치를 가지고 다니는지 자동 개방을 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말씀하신 어떤 안전을 자동으로 개방을 하거나 이게 안 돼서가 아니고요. 예. 그걸 하는 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불이 나면 이제 불이 나면 네, 노트북이 꺼지는 거니까. 그냥 꺼져버렸는데 얘가 네. 뭘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뭐 항공기라든지 예.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듀얼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죽어도 아. 우리 왜 항공기도 보면 다른 서버에서 엔진이 뭐 두 개씩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 죽어도 뭔가가 살아 있을 수 있게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다든지. 예.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를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너무 비용이 비싸겠네. 또 비싸죠. 두 대 가격을 내야 되는군요. 그죠? 내연기관과 전기차 네. 두 개 듀얼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아, 싶으시면 두 대 가격을 내서 한 대를 타시면 됩니다. 망치를 큰 걸로. 하나 또 궁금한 게 저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소방청에서 했던 그러니까 소화포 같은 걸 덮으면 산소가 안 통하니까 화재가 사실 바깥으로 퍼질 염려는 좀 적어지고 물론 뭐 안에서는 계속 불이 날 수 있지만 그 2차 안 되는 일단 포기하는 거죠. 근데 번질 염려는 좀 줄이고 그건 그런 맞습니다. 게 있더라고요. 그 질식포라고 하는데요. 예, 제식포. 근데 그거는 일반 우리 그 개인 소비자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좀 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에서 불이 나잖아요. 예. 절대로 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나는 상황은 이미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끝났어요. 일시적으로 연기를 끄는 것 같아도 안에서 계속 고온 발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붙어요. 아하.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119에 신고를 하고 119 신고가. 아. 그래서 질식포는 119 소방관들이 와서 방화복을 다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씌우는 거지 아. 개인이 뭘 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질식포 갖다 놓고 하는 대처들이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 그걸 누가 덮나요? 불길 막 활활 올라오는데. 전 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터치 텐트 있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셨나 봐요. 적극적이시네. 예. 던지면 이렇게 박성태 시장 이렇게 인터뷰에 적극적인 건 처음입니다. 본인이 사심이 좀 전기차를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2주째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던지면 텐트가 한 번에 펴지는 것처럼 예. 이게 약간 비용이 들어가고 재질이 좀 더 바뀌면 던지면 딱 차를 덮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없나?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탈출할 거예요. 그냥 망치. 저는 어떻게든 탈출할 건데 제 차 때문에 불이 다른 번져서 한다는 건 상당히 그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던져놓고 도망가야 내가 많이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질식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사람 불러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119에 예, 빠르게 네,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질문은 전기차는 안 타는 게 답인가요, 교수님? 이렇게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서 안 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안전함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네, 저는 뭐 지금 전기차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많나요? 아니거든요. 예. 네. 음. 그래서 그 어떤 이슈들이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됐고 사실 이제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예. 이번 청라 문제도 본질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아하. 스프링클러가 본질이죠. 아. 근데 이게 전기차가 촉발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는 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전기차 구입에 망설였던 분들 혹은 2주 만에 후회하실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냥 잘 사셨다.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점차 가야 될 방향은 다 전기차인가요? 내연 기름 쓰는 차보다는. 이거는 그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그 내연기관을 쓰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거는 넌센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굉장히 편의를 가져다주는 거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가 나죠. 사람도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거나 운전 안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지금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치유하면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맞습니다. 수밖에 없지 않나. 예전에 그 영국에서 10초? 네. 예, 레드 플래그 법 아시나요? 음. 그게 그랬잖아요. 음. 마차 다니게 해주려고 차량 도입 막아서 독일로 다 넘어갔죠. 예.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수님, 그 여러 같은 성원회에서 연장 방송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세경 경북대학교 네. 전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예, 자, 우리 전기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타 강사를 찾은 느낌. 대단합니다.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 원페달 드라이빙 문제입니다. 그 60대 여성이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카페로 돌진을 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었다라고 이제 운전하신 분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일단 원페달 드라이빙이 뭐냐?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전기차의 특성상 모터를 기반으로 구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모터라는 거는 전기를 주면 모터가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모터가 밖에서 모터 축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예요. 예. 그래서 이 발전기와 모터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를 줘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브레이킹을 하고 싶을 때는 예.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발전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여기 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서 브레이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과 감속이 굉장히 편리하게 즉각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원페달 드라이빙이에요. 가속 페달 하나로 그러면 차를 움직이고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살짝 발을 떼면 네. 예전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브레이크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네. 이제는 브레이크와 가속 시스템이 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모터로 발을 좀 밟으면 엑셀, 살짝 떼면은 그거를 브레이크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급가속이 아닌 상황에서는 발을 살짝 떼는 것만으로도 적당한 브레이킹을 해서 편리하게 쓰겠다는 게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고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저도 전기차 처음 탈 때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근데 천국입니다. 거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어색하다. 네. 어색하다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대리기사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고를 내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2주된 박성태 실장님 원페달 드라이빙 해보셨습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네. 원페달 드라이빙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생산된 차를 처음 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지 아니, 근데 않으시구나. 아마 신문에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엑셀을 본인이 떼면은 모르고 차가 있는 이렇게 가솔린 차보다 좀 급하게 쓴다는 느낌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회생 제동을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어차피 또 밟긴 밟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제동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가 신호 앞에서 미리 여유를 가지고 서거나 할 때는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 정도의 브레이킹으로 또 설 수가 있거든요. 살살 네. 슥 쓰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가솔린 차도 예. 300m 앞에서 신호가 걸렸다. 예. 그때부터 악셀을 안 밟고 있으면 천천히 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서 다시 출발할 때 다시 아니요, 엔진을 뭐 시동. 켜거나 하진 않고요. 아니 아. 그 기름 자동차요. 내연기관 차요. 예, 예. 예, 예. 다시 시동을 걸던데 아, 서버려가지고. 그건 신호대기에서. 시동이 그럼 이건 디젤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분 네? 걸려 있는 예, 차고요. 예, 예. 아마 말씀하신 건 아이들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시동이 아예 멈췄을 때 네. 꺼놓는. 엔진 차는 시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는 시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전기를 주기만 하면 굴러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동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브레이크와 엑셀이 다 구현이 되다 보니까 예. 그냥 엑셀에다가 브레이크 기능을 조금 넣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예. 수동 매뉴얼 차 예. 타셔보시면 예. 1단 기어를 넣고 음. 막 가속을 하다 발을 떼면 갑자기 우웅 하고 맞아요. 그 예.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발을 떼면 저절로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되게끔. 그럼 이것도 네. 사용자가 잘 숙달될 수 있게 네. 제조사가 잘 교육을 시켜주신다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트북이 컴퓨터도 잘 쓰다가 잘 못하면 껐다 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자동차도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나 굴러가는 컴퓨터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숙련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담력을 이 브레이킹 정도를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예민하군요. 네. 예.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쪽은 좀 디폴트 값이 굉장히 좀 세게 돼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디폴트 값이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아마 어떤 국민적 특성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제가 보니까 원래 기능을 한 20%밖에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르시면서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악셀을 쭉 밟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원래 밟았다 뗐다 하는 게 가장 연비가 좋거든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예. 그리고 오랫동안 타왔더니 예. 이게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게 회생제동 시스템인데 네. 거기에는 최적으로 맞긴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악셀을 떼면 어차피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원페달로 아예 어차피 급감속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페달로 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그냥 개인의 부주. 저는 약간 지금 급발진 사고도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급발진 애가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잘못했을 때 사실은 본인이 착각일 수 있는데 이걸 급발진이라고 오해하고 더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순전히 제 추정인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사실 악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혹시 이게 급발진인가 해서 더 당황해서 계속 누르는 그런 것들이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타던 차 그냥 계속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웃으면 안 돼. 전 안 웃었어요. 전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크게 아니, 웃으신 웃어도 분은 돼요. 박성태 실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전기차는 충전 문제만 하면 뭐 사실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급발진 이제 사실은 이게 5인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인 급발진. 예,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택시 기사분이 막 가속을 하시는데 본인은 브레이크인 줄 알고 막 밟았는데 엑셀을 밟고 있는 영상이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유엔에서까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저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급발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급발진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고 특히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 혹은 이제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 위주로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원페달 드라이빙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연기관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5인 급발진이.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엑셀을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급하게 밟으면 이거는 예. 5인 급발진이거든요. 5인 급가속이죠. 아하. 그래서 이런 거를 캐치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기만 하면 돼요. 아하. 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아마 세 분 다 운전하시면서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200km까지 밟은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속도도 속도지만 음.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는 행위를 웬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실제 운전을 그렇죠. 해보면. 그런데 5인 급가속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거든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끝까지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캐치를 해도 쉽게 이거 잘못되고 있네라고 하고 운전자에게 뭔가 환기를 시켜서 빨리 발을 떼게 한다든지 제조사라면 이걸 강제적으로 멈추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실제도 지금 제조사들이 그 일본이나 이런 데 특히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넣기도 해요. 아하. 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나온 뭐 현대차 캐스퍼라는 데서도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도 또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이. 아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사실 브레이크는 급할 때 꾹 밟지만 악셀은 꾹 밟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악셀을 꾹 밟았을 화나면 때는 꼭 밟거든요. 아, 붕 하면서 나 화났다. 그러니까 등승자에게 화난 걸 알리기 위해서 붕 해갖고 이제 차라리 소리를 질러라. 입으로 붕 입으로 붕을 해라 차라리. 알았을 때. 왜 악셀을 밟느냐. 멀쩡한 차를 진장관님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로 바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아주 가까운 분과 있을 때, 경험담 같으신데요? 듣는 기자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재밌네요. 악셀을 꾹 밟는 경우는 거의 화났을 때 빼고 드래그레이스 같은 거 할 때 아니고는 없죠. 오늘 그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ABC 아주 재밌게 잘 들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공대생 중에 가장 자상하고 맞아요. 문과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잘 푸셨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